우리가 에너지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ATP를 생성하는 체계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고 크게 나누는 기준이 뭐죠? ATP를 생성하는 체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두 개가 하나가 다시 두 개로 나뉘고 뭐죠? 일단 산소를 사용하냐 안 하냐. 산소 사용 유무로 일단은 산소가 필요 없다. 그럼 무산소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다 하면 유산소 대사가 된다. 근데 무산소 대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ATP, PCR 둘 다 뭐가 있죠? 인이 있다는 거. 인이 근원이니까 인원질 체계라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성되는 물질 명칭이 있다고 했죠. 시작하는 건 무산소 해당 과정. 이게 시작하는 물질이고, 생성되는 물질은 젖산 과정, 뭐 젖산 체계, 젖산 과정이라고 해도 되고, 시작과 생성 물질로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젖산 체계까지 일단 했었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인원질 체계는 이제 양이 어떻죠? 양이 작다. 근데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생리학은 이제 그려져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기억이 잘 난다. 그래서 ATP 같은 경우는 많이 저장해요? 작게 저장해요? 저장할 때? 작게. 왜?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큰데,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작기 때문에, 근데 급할 때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근육에, 근수축 에너지로 쓴다. 근데 역학에서는 계속 이제 일단은 힘을 주면 뭐 이렇게 F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F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생리학에서 하는 거지. 역학은 계속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러면 이제 이 ATP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수치가 많아지면 ATP 생성 체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뭐 빵 먹고 뭐 먹고 하면 다 뭐가 나와요 집에? 재활용 쓰레기 나오죠? 쓰레기 나오면 이제 작동하죠. 엄마나 이제 뭐 예? 누가 재활용 좀 치워야 되겠는데 하면서 자극 주죠. 그러면 뭐 합니까? 슉 해가지고 어 챙겨가지고 이제 재활용 버리러 갑니다. 똑같아. 이 쓰레기가 주변에 많아지면 ADP가 많아지면은 뭐가 작동해요?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자극되는 겁니다. 크레아틴 키나제가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얘가 많아지면. 그럼 근수축 많이 하면 ADP 농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 자극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로 뭐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산하고 이제 크레아틴과 인산 똑같아요. 이렇게 분해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누구한테 주죠? 얘한테 준. 이게 연결 반응이었다. 연결 반응, 짝반응, 연결 반응. 요게 크레아틴 인산의 끝이다. 간단하죠? 화학식도 간단하고, 산소가 필요해? 안 필요해? 산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크레아틴 인산이 없다. 이렇게. 크레아틴 더하기, 이렇게 인산기만 남는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자극받는다? 해당 과정. 당원이 자극받는다. 당원. 그러면 이제 PFK.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인산과당 분해 요소. 그럼 얘가 이제 분해되면은 당이 어떻게 된다? 반으로 갈라지는 거다. 근데 여기서 당원이 있고 여기는 근육 속입니다. 또 어디서 오죠? 혈액. 혈액에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간이 있어요. 간. 간에도 뭐를 저장해? 당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은 근에 있고 간에 있고, 간에서 역할은 이게 당을 하나씩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고프면은 이 간에서 당을 꺼내 가지고 쓰고, 많으면 다시 간으로 집어넣는 건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집어넣는데, 일정한 농도로 이렇게 유지를 해줘요. 그래야 뇌나 뭐 우리 시신경, 눈으로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신경계는 다 이게 당으로 만 연료를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거랑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첫 번째, 뭐를 붙일 때? 인산기를 붙일 때, 여기는 뭘 쓴다? ATP를 쓴다. ATP를 써가지고 ADP 되면서 이렇게 인산기를 하나 전달해준다. 그러면 얘는 ADP가 된다. 공통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ATP 하나 투자한다는 거지. 여기는요, 그냥 하나 붙여요. 그냥.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당원에서는 그냥 인산기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고, 여기는 하나 써서 왔고. 근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건 여기서 두 번째 인산기를 붙일 때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1을 쓴다는 거죠. 얘는 필수고, 혈당은 추가로 하나 더 써야 되고. 그래서 혈당하고 그 다음에 근당원하고 생성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ATP PC 시스템, 인원질 시스템 같은 경우는 1 ATP를 만들어내지만 해당 과정에서 간하고 간에서는 이제 혈당에서 온 거죠. 혈당에서 온 거는 2, 근에서 온 거는 3. 그래서 1, 2, 3 이렇게 만들어졌죠. 1, 2, 3 순으로. 1은 인원질 시스템, 2는 혈당, 그 다음에 근은 3 ATP.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두 개가 갈라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갈라질 때 나오는 원자가 있죠. 나오는 원자. 그래서 여기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뭘로 이루어졌죠? 화학식이 탄수화물이 이루어진 화학식. 탄소, 수소, 산소다. 근데 이게 갈라질 때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온다. 수소. 근데 이 수소를 누가 가져가요? NAD가 있어야 돼요. NAD가 있어야 해당 과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NAD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NAD 상태가 있어야 해당 과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요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이 상태가 뭐죠?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즉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 갈라지면은 뭐가 나오기 때문에, 수소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 수소를 받아줄 수 있는 처리반이 있어야 된다.
처리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재활용장에서 막 쓰레기가 많이 넘치는데 환경미화원께서 이거 안 걷어가면 재활용 쓰레기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놓죠. 그러니까 이걸 수거해줄 사람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다니까. 만약에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데 재활용을 이렇게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대기 타고 있어야 된다. 얘가 해당 과정과 관련해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이너지 시스템은 너무 이제 소량이야.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은 운동밖에 안 되고, 대부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일단 당원 쓰는 형태가 대부분 우리가 운동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근당원이 중요하고, 유산소나 무산소 대사나 다 이 당원으로 에너지를 다 쓰니까요. 그래서 얘가 대기하고 있어야 수소를 받아주니까, 얘가 갈라지면 무조건 떨어져 나오는 게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이제 전자를 몇 개 운반할 수 있죠? 얘는 쌍입니다. 쌍. 나중에 전자전달기에서 이 전자가 쌍으로 움직입니다. 쌍으로. 두 개. 그래서 한 개는 그냥 수소에 태워가지고 붙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가지고 전자를 품으면 이 플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NAD 그리고 H라고 쓰고, 여기는 이 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에다가 플러스라고 씁니다.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가 NAD 플러스가 이렇게 NAD H 플러스로 바뀌는 형태고, 전자를 받은 형태고, 이걸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환원. 전자를 받은 상태, 환원. 그럼 요 상태는 요거를 왜 만들까? 얘를 왜 만들까가 중요한 겁니다. NADH H를 왜 만들까? 어디다 쓸까? 전자전달계에서 이 전자를 두 개 딱 필요합니다. 전자전달계가 ATP-PC를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산소 대사가 ATP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숨을 쉬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자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쌍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쌍으로. 우리 리모컨 보면은 마우스 이거 몇 개야? 이거 한 개고. 안 돼. 이거 리모컨 몇 개입니까 이거? 건전지 두 개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 몸도 이래요.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진짜 대부분 건전지 보세요. 두 개. 이거 이 마우스는 좀 버리세요. 예. 강의에 도움이 안 돼. 이거 다치지도 않네. 예. 하여간 요 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요렇게 전자전달계에서 이렇게 전자전달계 전자전달 유산소 대사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 갈라지니까, 포도당이 갈라지니까 피로 물들었다. 피로 부산 브로멘 10이 있다. 피로 부산. 근데 피로 부산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탄소가 3개짜리가 되었는데 구멍이 2개가 났습니다. 무슨 구멍? 피로부산. 수소 구멍. 수소가 없다는 거지. 수소가 누가 데려갔어요? 얘가 데려갔다는 거지. NAD가 데려갔다. 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해당 작용. 이거 가르는 효소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인산과당부대 효소. 이 효소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거 말고 필요한 조효소 NAD 플러스 NAD 플러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가 있어야 이게 갈라지면서 수소를 받아들여서 뒤처리를 해준다. 그럼 여기 2개가 수소가 없다. 근데 얘는 반드시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2분의 1 O2. O 두 개가 있으면 안정된 상태인데 얘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분리불안증.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반려견. 막 강아지 끼고 막 살다가 갑자기 주말에 어디 약속 있어서 딱 나가버리면 걔가 어떻게 돼요? 분리불안증 있죠? 딱 붙어 있다가 갑자기 탁 가버리면 분리불안증 있다니까. 분리불안증 있으니까 걔를 활성화된 산소다. 얘가 구멍이 두 개 나 있다. 산소가 구멍이 두 개가 딱 나 있어요. 무슨 구멍이죠? 전자 두 개를 딱 담을 수 있는 구멍. 딱 결핍된 게 전자 두 개가 결핍돼 있어요. 전자 두 개가. 얘는 몇 개 들고 다니죠? 두 개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딱 그대로 이게 산소가 이용되어 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인데 근데 얘가 없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얘가 없대. 활성산소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돼? 소용없는 거죠?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뺏었다가 다시 줘야 돼요. 필요 없어. 다시 줘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 두 개를, 수소와 전자를 정확하게 두 개를 다시 꽂아줍니다. 다시 꽂아줘요. 다시 꽂아주면 꽂아주기 이전 상태가 피로부산이다. 왜? 구멍이 나가지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로부산입니다. 쓸 때는 아니고 다 기억하기 쉽시로 하는 거죠. 수소를 딱 끼워주면은 얘 이름이 뭐다? 뭐에 젖어든다? 수소에 젖어든다 해서 무슨 산? 젖산입니다. 근데 젖산은 다시 이렇게 전달해주면 무슨 상태가 되죠? 얘는 다시 이 상태가 되죠. NAD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얘가 또다시 여기서 대기를 탈 수 있죠. 대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기 탈 수 있죠. 대기 타면 다시 뭘 분해할 수 있어? 당원을 또 분해할 수 있어. 포도송이에서 포도 하나를 또 꺼내올 수가 있어. 그럼 포도당 두 개 쓸 수 있는 거죠. 한 개 썼고 다시 또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또 돌고 얘가 또 대기해. 그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반려견 키우면은 밥그릇에다가 밥 딱 주면은 한 개 먹고 한 개 비워야 또 주는 거죠. 밥그릇에 밥 가득 차 있는데 또 부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한 개 주고 비워졌으면 또 주는 거지. 얘 보니까 수소 없네, 비워져 있네. 그러면 또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PFK가. 근데 젖산은 이제 이렇게 수소를 받은 친구인데 받은 친구가 이제 왜 받냐?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만들면 또 분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를 다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NADH가 이 피로부산에게 수소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으니까 작동을 안 해. 멈춰 있다. 공장 멈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젖산이 젖산이 되면은 뭐와 함께 있다? NAD 플러스와 함께 있어서 다시 가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젖산은 문제가 있다. 이 끝에 또 다른 수소입니다. 이 끝에 수소가 또 다른 수소가 쉽게 튀어져 나간다. 이 안에 들어온 수소가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온 수소가 아니라 끝에 붙어있던 수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자가 포함된 게 아니라 전자를 놔두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젖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젖산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금피로 유발해요. 금피로 유발. 왜냐면 이런 효소들을 작동을 방해합니다. PFK라든지 이 주변 효소들을 작동을 방해해. 이 수소 양성자가. 농도로 치면은 pH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pH가 7.4인가? 이걸 보다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컨디션 저하된다 생각하면 돼요. 컨디션 저하된다. 요거를 이제 그러면
근피로가 오는 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젖산이 굉장히 많아져서 수소 양성자가 많아지고 결국은 이 근당원을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빨리 쓰면 뭐가 쌓이기 때문에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작동을 멈춘다는 거지. 근피로 온다는 거지. 400m 달리기. 제가 경험해봤어요. 400m. 4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해봤어요? 해봤어? 씨, 뭐 졌대요 진짜. 진짜 하늘 팽팽 돌더라고요. 어제 헬스장 처음 가봤거든요. 여기 JJ 헬스장 처음 가봤는데 한 작년에 또 한번 등록하고 10개월 등록하고 딱 하러 갔어요. 등록하는 날. 그 전에 또 등록했는데 또 하러 갔어요. 등록하는 날만 가. 그래서 작년에 조금 머리 써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등록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이번에 10개월 등록했는데 좀 겁나요. 6개월 등록했나? 6개월 등록 기억이 안 나네. 예. 근데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아이스크림 녹아 흐르는데 그 아이스크림만 녹아 흐르는 게 아니고 제 몸도 녹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의실에서 내 몸을 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있더라고요. 제 몸이 도저히 이건 두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시력이 빨리 망칠 것 같아. 그래서 웨이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젖산 좀 느껴봤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젖산 쌓여. 근데 여기도 이제 만약에 산소가 충분하다. 산소가 충분하면 이 젖산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요. 산소가 충분하면은 안 만들어져요. 산소가 충분하면은 그냥 피로부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 안이 어디죠? 공장, 미토콘드리아, 컨테이너 생각하면 돼요. 컨테이너. ATP 생산하는 컨테이너. 근데 이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글로빈. 이게 철이 있어. 철이 있는데 이 철하고 산소랑 친해요. 이게 4인승입니다. 4인승 운반차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 4개 딱 운반할 수 있거든요. 헤모글로빈이. 근데 이 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미오글로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오글로빈. 그러니까 글로빈 이제 이런 들어가는 친구. 얘는 1인승 차입니다. 산소 하나 딱 운반합니다. 미오글로빈. 똑같이 철이 들어가 있어. 철. 그러니까 철이 산소 만나면 산화되고 녹슨다고. 우리 공기 중에 이 철하고 결합되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철이 녹슬면서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간 겁니다. 철하고 산소가 만나면 이 색깔이 붉게 변해요. 붉은색.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간 거예요. 만약에 철하고 산소가 만나서 파랗게 되면은 우리 피가 다 파랗게 되는 거야. 근데 철하고 산소가 만나서 철이 녹슬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 그래서 미오글로빈이 이제 이 산소를 끌어당기는데 철 하나에 산소 하나를 붙였기 때문에 그 힘이 강력하고요. 헤모글로빈은 철 하나가 산소 4개 붙였기 때문에 약하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힘은 똑같은데 4개를 붙잡으려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세포 안에서는 미오글로빈은 철 하나가 딱 방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걸리기만 해봐 해서 탁 땡기면 한 개를 딱 땡기니까 강력한 거야. 그래서 이 산소가 혈액에서 어디로 가요?
근육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글로빈 형제가 있어요. 글로빈 형제. 글로빈 형제.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그렇게 있고, 그래서 산소가 혈액에서, 이렇게 미오글로빈으로 이동하는데, 결국은 이 산소는 어디로 전달한다? 미토콘드리아로 흡수된다. 미오글로빈에서. 그래서 이 산소가 대기 타고 있는데, 이 산소는 O2입니다. O2. 대기 중에는 O2 형태로 있는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분리불안으로 구멍이 2개 생긴다. 전자가 2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전자 2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자 2개가 비어있고. 그래서 탁 붙으면 이게 안정으로 산소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지금 우리 대기 상태에서 산소 분자로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날아다니거든요. 이게 하나가 탁 떨어지죠? 그럼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불안정한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떨어지냐? 이 세포 안에서 유산소 대사 급격히 작동할 때. 유산소 대사 급격히 작동하면 산소 많이 쓰겠죠? 산소 많이 쓰게 되면은 이 O2가 많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갑자기. 그러면 얘가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막 공격해요. 막 공격해서.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암이 오고 병이 오는 게,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럼 이 활성산소 처리해주는 건 비타민이 처리해주는데, 아니면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 전자 2개와 수소 2개가 이 산소 하나랑 딱 붙어가지고 물이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전자 2개랑 수소 2개가 딱 붙어가지고, 결국 최종 마지막으로, H2O라고 해서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딱 되면서 물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래서 준비 운동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막 심하게 하지 말고, 이게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운동해야 얘가 탁 떨어졌을 때 NADH가 전자와 수소 양성자를 딱 전달해줘서 안정적인 상태로 이게 산소에 딱 끼워주는데, 급작스럽게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얘가 이 전자와 수소를 만나지 못하고 옆에 주변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준비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너희들 준비 운동 다 했어? 선생님 그거 왜 해요? 뭐래요? 하면 어쩔 건데? 그게 있잖아. 갑작스럽게 운동하면은 이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어서 세포를 공격하는데 대부분의 질병의 근원이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 새끼 말이 존나 많네. 씨. 니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해 가지고 잘 되는 놈 하나도 못 봤다.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게 있잖아. 유산소 대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순간적으로 산소 분자가 안정 상태에 있다가 분리되면서 활성산소가 되어서 주변에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을 공격해서 암이라든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게 NADH가 만들어지고 또 보내지고 산소 전달되고 이게 차근차근히 우리 몸도 적응하는데, 갑작스럽게 막 느닷없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인 어떤 NADH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서 이 활성산소 미친 놈만 날뛰게 된다. 이 안에서 이제 칼질만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칼질 막 해가지고 내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해당 과정 했는데, 요거는 연료로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뭐만 이용한다? 당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당만. 그리고 이제 젖산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젖산은 이동이 가능하다. 근데 피로분산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은 이동이 안 됩니다. 젖산은 왜 이동시킬까? 우리 술 존나 처먹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술 많이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뭘 해요? 악! 오바이트 안 해요? 왜 오바이트 할까? 왜 오바이트 할까? 나 술 많이 먹었어요. 티내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더 처먹으면 너 뒤진다. 내가 이거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왔다. 그래서 반응으로 살기 위해서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냄새가 안 좋다. 이건 우리 몸에 나쁜 거야. 그냥 막 오바이트 나오는 거잖아요. 화장실 가면 좋은 냄새 납니까? 오 맛있는 거 냄새 좋네 하고 막 먹어요? 아니죠. 화장실 가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아. 안 좋으니까 이 몸 세포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흑! 내뱉는 거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젖답니다. 수소양성자. 그러니까 순환시켜주는 겁니다.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산은 유일하게 이걸 배출시켜버립니다. 배출시켜가지고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퍼뜨려요. 그래서 이게 pH가 낮아지는 걸 막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고, 젖산 제거 형태에서 코리 사이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대부분은 젖산이 어떻게 된다? 70%가 산화된다. 산화된다라는 뜻 뭡니까? 산화된다는 뜻. 일단 이 산화가 산소화된다. 산소를 만난다라는 뜻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산소를 만난다. 산소는 일진이다. 뭘 빼앗아? 전자를 빼앗아요. 전자 두 개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뺏기면 산화라고 합니다. 전자를 뺏기면 산화라고 해요. 그래서 젖산의 70% 정도는 산화된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유산소 대사로 넘어가서 얘들이 다 전자를 뺏겨요. 털려요. 그 유산소 대사로 대부분 분해된다. 20%가 글리코겐으로 재전환된다. 해서 요게 시합에 일단 코리사이클로 경로 이름 쓰는 걸로 해서 이거 그대로 쓰는 게 나왔는데 초창기에 이거 주기적인 안 쓰면 다 틀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500명당 1명 정도 꼴로 맞췄어요.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요즘은 좀 난이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은 70%를 70%를 젖산을 이렇게 초성포도산으로 바꿔서 미토콘드리아에 사용되는 형태 이게 산화된다. 70% 대부분 이게 이제 대부분 이게 지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근 지속적인 지구력 마라톤 지구력과 관련된 근육에서 이 효소가 있어요. LDH라는 젖산 탈수소 효소라는 친구가 젖산에서 수소를 탈시킨다. 빼낸다는 거죠. 젖산에서 수소를 빼내면 초성포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빼낸 수소는 어디로 누구한테 줘야 될까? 빼낸 수소는 누구한테 줘야 될까? 젖산 탈수소 이탈시킨다는 거지 수소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될까? NAD 플러스한테 다시 수소를 줘야 되겠죠. 다시 얘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NADH 더하기 H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는 전자 몇 개 들어있죠? 두 개가 쌍으로. 이 쌍으로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쌍으로. 전자전달계. 그럼 70%가 요렇게 젖산을 다시 초성포도산 요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20%가
어,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만약에 지근을 안정시에는 지근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정시에는 지금 많이 안 쓰겠죠. 안정시에는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죠. 운동해야죠. 운동. 동적인 운동. 지근. 근데 그러니까 최대 산 섭취량 3, 40% 정도. 최대 산 섭취량에 근데 만약에 50% 이상의 어떤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뭐가 생성돼? 추가적인 속근이 생성돼. 그래서 만약에 휴식을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이게 정리 운동이라고 하죠. 해야 되는데 마치 본 운동처럼 운동성 휴식이 좋아 해가지고 또 100m 달리듯이 막 미친 듯이 달리면 더 생기죠. 젖살이 더 생긴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작동이 일어날 딱 지금만 동원될 장. 그래서 운동 강도에 따라서 지근이 먼저 동원되고 그 다음 속근이 동원되는데 딱 운동 강도를 딱 지근이 이제 동원되는 이 강도로 딱 해주면 생성은 안 되고 제거만 잘 이루어진다는 거지. 원활하게 제거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0%는 젖산을 자 포도당 하나가 글리코겐이고 이제 포도당인데 사실 이게 포도당 두 개가 만들어지고 두 분자의 젖산이 생성되고 만약에 여기 하나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젖산 몇 개가 두 개가 당 하나로 포도당 하나로 바뀌겠죠. 그렇죠? 원래 여기 한 개가 포도당 하나가 두 개가 됐으니까 젖산 두 개가 하나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질 때는 뭐가 나왔죠? 여기서는 3ATP. 여기서 오는 친구는 몇 ATP? 2ATP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걸 결합시킬 때도 ATP가 만들어질까? 줘야 될까? ATP를. 투자해줘야 됩니다. 공짜가 없어. 얘 두 개는 ATP를 줘야지만 이게 결합이 된다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걸 하나로 동화작용을 하거든요. 작은 것들을 이제 하나로 뭉치게 만들 때는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얘가 붙어요. 반죽 반 두 개가 에너지를 줘야지 이걸 붙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 그럼 결합식 공짜가 없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뭘 많이 만들어? ATP를 많이 만들어. 그러면 이거 두 개 결합해서 당으로 재합성 시킨다는 거죠. 그 간 기능이 좋아야지. 간 기능이 좋아야지만 이 두 개를 잘 만들어내겠죠. 간이 가버리면 안 되겠죠. 간이 맛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간이 중요한 거예요. 간이. 그래서 간은 이제 당을 일정하게 공급해주고 젖산을 당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당신생. 당선생이 아니고 당신생이라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당으로. 그래서 당이 아닌 친구를 젖산을 당으로 만든 걸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혈액에 글루코스가 부족하면 다시 이 혈중 글루코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당으로 미토콘드리아로 소비가 됩니다. 순환을 시켜줘요. 이 언제 이렇게 나올까? 혈당 떨어질 때 나오겠지. 혈당이 충분하면 지금 막 처먹고 있어. 혈당이 고혈당이야. 뭐 처먹고 끝나고 또 뭐가 배가 고픈지 또 처먹어. 그럼 혈액 속에 당이 어떻게 될까? 넘쳐나죠? 오히려 집어넣지. 인슐린으로. 근데 부족해졌을 때 여기 있던 간이 다시 보내준다. 그래서 수치가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치가 8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분해돼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근육 속에도 글리코겐이 있죠? 이게 100이라는 기본 수치가 있으면 80이 됐다? 그러면 혈당이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지. 농도차로 저장량 기울기로 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처먹었다? 그러면 이 수치가 1000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 넣고 그것도 안 되면 이거를 지방으로
피하 지방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젖산 제거를 이룬다.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이제 산화되고 글리코겐 전환해서 간을 빨리 분명 활동과 심장과 활동 근육으로 열려서 젖산 이용이 증가가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화 운동을 하면 쌓이게 되는 젖산이 인체 내에서 제거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심화 운동에 의해서 쌓인 젖산은 세 가지 방식이 제거된다. 첫째, 근육으로 산소가 공급되면 NAD 플러스가 자 시험은 똑같이 안 나오는데 다음에 이런 걸 빈칸 친다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출제위원이 만든 문장들이고 이 문장들이 다 중요하니까 선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문장을 주고 이거 써라고 하든지 시험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문장을 엄선해서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NAD가 젖산으로부터 수소를 받아 맞아요? 수소를 받았습니까? 젖산이 수소를 받아서요. NADH 형태로 미토콘드리아 내에 전자 전달기로 보내준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NADH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젖산에서 피로부산 되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는 누가? NADH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NADH에 뭐가 있는데? 전자가 있는데 그걸 얘한테 준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여기 미토입니다. 미토. ATP 제합성이 이용되어 이건 유산소 대사 설명입니다. 유산소 대사 NADH 수소 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젖산으로부터 형성된 뭐가? 피루부산이. 자, 이게 두 번째 요거 얘기합니다. 피루부산 얘기입니다. 자, 젖산이 뭐를 받은 거죠? 피루부산에서 수소를 받은 거죠? 첫 번째 수소를 따로 떼어내어 가지고 수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수소는 누가? NAD가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게 뭔데? 피루부산 얘기입니다. 피루부산 남아있잖아.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피루부산도 따로 들어가는 거. NADH도 따로 들어가고 이 두 개를 따로 얘기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젖산의 일부가 콜리사이클로 세 번째는 젖산의 일부가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고 철철 남아 이렇게 들어가고 싶죠. 자기도 이 안에서 처리 가능하면 이 안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죠.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방사선 일본 내에서 처리하면 좋겠죠. 근데 처리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바다로 쏟아보내는 거 아니야. 일단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바다로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몇 프로? 20%. 대부분은 70%로 이 안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 사이클이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 혈액, 이 위치.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70%. 대부분 70%가 안 나왔고 몇 프로가 나왔죠? 20%가 나왔어요. 그럼 70%짜리가 나와야지. 70%짜리가. 근데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운동성 회복으로 지근으로 산화시킨 형태로 요게 그냥 왜 지금 이게 달리기를 할 때 100m 전력 유지하는 숨이 찰까요? 오래전부터 탁자된 다발적이 노력했습니다. 100m 달리기면 짧은 시간 포방 힘을 내는데 ATP 시스템이 주로 동원이 됩니다. 노베스량 힐에 따르면 그 전력 달 때 요구되는 산소의 부족 부분을 운동에 보충하기 때문이다.
중량했고, 그 마라톤 같은 트레이닝, 지구력 트레이닝 하면 심장이 비대해지는 심장 구조를 통해서 뭘 이렇게 저쪽 하고, 그러면 운동한 선수들이 격렬한 운동을 가볍게, 가볍게 달린다고 이제 얘기해줬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앉아서 쉬는 것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운동하면. 그래서, 제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럼 심장하고 지근이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젖산을 연료로 얘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피로분산으로 바꿔가지고 지근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지. 심장하고 지근은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하니까. 심장은 거의 지근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체계 특성 해서 일단은 차이점, 해당 과정과 무산소 해당 과정과 차이점, 연료입니다. 연료가 다원화되어 있어요. 하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석유 의존도 뭐 저기 만약에 유럽이 천연가스를 러시아에게 의존했었거든요. 특히 독일이 이제 그 러시아 천연가스를 긴 파이프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게 공급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 치고 딱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에너지 연료 공급에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중동하고 여러 뭐 이렇게 미국 뭐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 자원을 다원화시키는 걸 바꿨습니다. 러시아 천연관으로 하면 수송비가 싸기 때문에 제일 싼데 그 제일 싼 걸 선택을 하지 못한 게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끊겨버리면 이제 그냥 골로 가니까. 그 유산소 대사가 좋은 게 뭐야? 연료가 다원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 상황 위급 얘가 잘 고갈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요거 아껴가지고 요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탄지단 모두 운동시키는 기질로, 운동 에너지 기질로 쓸 수 있다. 기질은 뭐라고? 효소랑 결합해서 분해되는 거. 그 우리 몸에 효소가 많기 때문에 분해된다. 그 물질들 다 기질입니다. 포도당은 세포 안에서 충분히 유입된 산소와 산화 반응의 복잡한 유산 시스템 반응 경로로 활성화되면 해당 작용을 통해 피로분산을 보내는 뒤 젖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아세틸 조효소 A라고 하거든요. 코아르, 아세틸 코아, 뭐 COA 미토콘 안으로 들어서 크레스와 전자전이 생긴다. 이때 훨씬 많은 ATP를 생성된다. 그래서 당 경우입니다. 당일 경우고 지방은 뭐 130에서 147 훨씬 더 많이 생성해요. 단백질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당으로 바꿔가지고 그럼 당으로 바꾼 자체가 이제 38 ATP 정도 한 개가 만들어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간에서 뭐 질소 떼내고 뭐 이렇게 더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일단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제 포도당은 이렇게 만들어낸다. 산화제 인산화, 산화제 인산화는 유산소성 ATP 생산, 크렙스와 전자전달계의 상호작용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세포질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당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 그래서 주름 형태로 이제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이제 내막이 달라붙어서 전자전달계로 이동한다. 그래서 효소 복합체들을 통과하게 되고 얘네들 전자들이 제거되고 떨어져 나온 수소양성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에 배출되고 수소양자가 외막과 내막 사이에 쌓이면서 건전지 원리처럼 전하가 증가되고 축적된 수소양자 전기적 화학 에너지 최종적으로 ATP 효소에서 이제 이렇게 산소와 만나 ATP와 물을 형성한다라고 존나 복잡하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산소 한 분자는 O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자 각각
전자 2개, 마이너스 2개씩. 예. 그리고 수소 양성자 2개씩.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내요. 물 분자 2개를 O2 하나가. 산소 한 분자가 있으면 물 2분자를 만들어낸다. H2O는 O 요렇게 H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가지고 미키마우스처럼 생겼어요. 미키마우스 위쪽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2개가 딱 만들어진다는 거지. 두 덩어리가. 그래서 이 앞에 2를 붙이는 건 분자 개수 2개를 뜻한다. 수소 4개, 전자 4개, 산소 분자 하나, 물 2개 요렇게 만들어낸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산소와 물을 생산하면 산소 역할 ATP와 물을 생산하며 이 물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 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전자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2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물은 전자를 수용하는 산소에 의해 형성된다.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수소 양성자 왜 오느냐면 얘는 플러스라서 마이너스 찾아온 겁니다. 그거 내 건데 하고 붙어 있는 거지. 덜렁덜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산소는 유산소 대사에서 마지막 생산 단계 전자들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산소 역할을 알고 있어야 되죠. 전자를 수용해서 물이 된다. 산소 역할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물어봤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물과 그 다음에 이산탄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물을 그럼 누가 만드는데? 산소가. 유산소 대사잖아요. 유산소 대사. 그래서 유산소 시스템에서 ATP 생성과의 특징은 산소를 이용해서 복잡하고 긴 반응 경로를 이루어주는데 마라톤같이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장시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이다. 긴 시간에 산소도 이용되고 또 세포질에서 끝나지 않고 요렇게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분해돼 가지고 2개로 분해돼서 이렇게 NADH도 있어야 되고 산소 헤모글로빈에서 미오글로빈 전달해서 이렇게 전달도 해줘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지. 장시간. 그래서 ATP, PC 인원지 시스템하고 차이가 인원질은 시간이 짧아. 대신 단점이 오래 못 가. 근데 유산소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걸려. 대신에 길게 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당 얘기만 했는데, 유산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ATP 생산이 가능하다. 지방의 경우. 그래서 저강도에서 특히나 공급 시스템, 효율적인 공급량이 중요한데, 이때 유산소 시스템을 거치면 지방도 많은 양. 지방은 저장량이 어때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한계가 빨리 옵니다. 고갈이 빨리 나요. 탄수화물은. 근데 지방은 무한정입니다. 이게 당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근중성지방 그 다음에 간당원 그 다음에 피부 밑에 피하 지방 이게 무한대예요. 이게 무한대라 가지고 운동하게 되면 이거 유산소 대사 많이 하면 이게 제일 빨리 떨어져요. 근당원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계속 공급해줘서 비효율적으로 계속 공급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근중성 지방도 빨리 쓰고요. 미토콘드리아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 많이 한 사람은 근육 속의 당원과 근중성 지방은 많아요. 이게 운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포 내에 근당원하고 근중성 지방, 특히 마라톤 선수들은 이게 풍부합니다. 운동 안 한 사람은 여기가 풍부하고 저 같은 사람 피하 지방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게 유리지방산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많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유산소 시스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장시간 저강도 무산소 시스템에서 ATP 합성률이 빠르다? 이게 잘못됐죠. 산소로 인해서 에너지 기질을 분해한다? 맞고 탄수화물, 지방 모두 이용할 수 있다가 큰 차이점이다. 공기 중에 20% 산소가 있고 많은 생명체들이 유기호흡, 산소호흡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고 해당 작용 중에서 생성된 초성포도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분해되는 과정을 이 당뿐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당만 봤을 때 일단 무산소 해당 작용, 유산소 해당 작용, 결과물이 여기는 이제 젖산으로, 여기는 필요부산으로 충분한 산소. 그러면 아세틸 조효소 A 형태로 탄소 2개짜리로 3개짜리에서 3개짜리는 덩치가 크다. 못 들어간다. 2개짜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탄소 2개짜리가 되어야 된다. 아세틸. 셋이 되려다가 도망갔다. 아세틸. 예. 셋이 되려다가 도망갔다. 아세틸. 예. 아세틸 조효소 A.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답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답 쓰는 걸로 나왔다. 그래서 그림과 관련해서 답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림과 관련해서.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죠. 이 차이점. 여기는 젖산. 여기는 유산소 과정에서 1단계 지방, 단백질, 아미노산, 유리지방산, 피루부산 다 뭘로 돼야 돼? 아세틸 조효소 A 형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산소 과정과 마찬가지로 유산소 과정 근세포 내에서 일어나지만 무산소 과정에선 세포 운영질에서 반응하고 달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장소 차이가 일단은 크게 차이가 났네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 예전에 산소당 생성된 피 개수. 그래서 5분의 P라고 나왔거든요. 시험에. 예. 저는 딱 보고 이제 느낌이 오죠. 느낌이. P는 ATP구나. O는 산소를 뜻하구나. 화학식을 딱 줬어요. 그래서 이제 6분의 38 효율성 따져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탄수화물 몇 분자예요? 이 숫자가 없죠? 앞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게 한 분자입니다. 1은 생략이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한 분자가, 이거 뭐죠? 산소 몇 개? 산소 몇 분자? 6분자.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산탄소 몇 분자? 6개. 물 몇 분자? 6개. ATP 38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식서라고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화학, 뭐 고등학교 화학 선택하면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개수가 결국은 탄소 6개가 결국은 탄소 6개가 되고, 산소 개수도 이 6개가 여기가 6개가 있고 여기가 산소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여기가 6, 2, 12, 12개고 여기서 물에서 6개에서 6개. 이 개수가 떨어집니다. 더 많거나 적거나 하진 않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운동할 때는 한 분자가 만들어내는 일단 ATP가 한 분자가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 한 분자는 몇 ATP? 38 ATP를 만들어내고 지방산이 많아요. 여러 개. 지방산 한 분자는 몇 개 만들었죠? 147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하는 형태는 뭐가 유리합니까? 에너지 저장 형태. 똑같은 한 분자가 한 개는 38개밖에 못 만들고 한 개는 147개 만들고 뭘로 저장해야 돼? 지방으로 저장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야. 그럼 크레아틴 인산으로 저장하면 1 ATP밖에 못 만들어.
그것도 똑같은 공간에 크레아틴 인산 저장할까, 당으로 저장할까, 지방으로 저장할까? 어떻게 저장해요? 저장 유리한 건 지방이다. 그럼 북극에 남극 가면은, 먹이가 많을 때는, 풍부한데, 먹이 없을 때는, 겨울이 6개월입니다, 겨울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처먹고,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걔들 생긴 게 어때요? 저같이 생겼죠. 몸매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동글동글하게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겨울을 난다. 근데 운동할 때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하루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운동 끝나죠? 그렇잖아요. 우리 스포츠는 뭐다? 속도전이다. 어, 그래서 운동할 때는 이제 일단 투입되는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몸에 저장된 에너지보다는 속도가 빨라질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산소가 6개가 38이고 26개가 147개를 만드는데, 이 효율적인 틈에 나눠보면은 얘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우리 운동할 때는 마라톤 뛸 때 이게 산소 공급이 후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뭐가 많으면 좋아요? 당이 많으면 더 이게 이 산소 한 분자당 따졌을 때 얘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요. 산소 하나 들어왔을 때 ATP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운동할 때 효율성. 근데 시간이 충분해. 그럼 저장하는 형태는 지방이야. 생성량. 그냥 시간 필요 없어. 생성량은 얘가 많은데, 효율, 분자당 효율은 얘가 뛰어나다. 그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